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를 신뢰한자를 보함으로써 거래한자를 보호합니다. 그 반면에 원래의 권리자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은 거래한자를 보장하는 점은 좋지만 원래의 권리자는 소유권을 잃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도품 유실물은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품이 무슨 뜻이죠? 도둑질한 물건, 유실물은 잃어버려서 준 물건. 도품 유실물 특칙이 있어요.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둑질한 물건, 다시 말해서 작물이라든지 유실물이다. 그런 경우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 물건 주인이 도난당한 날,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는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이내? 2년. 그럼 2년이 지나게 되면 선의취득자가 보호받고 원래의 권리자는 소유권을 잃는다는 얘기죠. 2년 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선의취득자가 물건 너무 쉽게 뺏기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서 이런 특징이 또 나왔네요. 다만 선의취득자가 경매를 통해서 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떳떳하게 매수했다는 얘기죠. 경매를 통해서 공개된 시장에서 같은 종류의 물건을 매도하는 상인으로부터 샀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공개된 거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의취득자를 보호하자. 그런 차원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다시 말해서 양수인이라는 것은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건 주인이라 하더라도 2년 내는 돌려받을 수 있어. 도품 유실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선의취득한 자가 경매나 시장이나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으로부터 샀다면 이번에는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건을 뺏긴 친구는 찾아갈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양수인, 즉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반환청구권자는 보통 원래의 소유자가 있고요. 상대방이 현재 점유하는 자이고, 대가 변상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대가 변상 청구권. 선의취득자는 경매를 통해서 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샀죠. 그런 건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샀기 때문에 자신이 지급한 대가를 돌려받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 변상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선의취득자가 일단 물건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이후에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어요. 대가 변상은 적극적인 대가 변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건을 돌려준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원래는 물건을 돌려주기 전에 돈을 달라 그래야 되죠. 그러나 물건을 이미 돌려줬다 하더라도 그 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판례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채무자 이외이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도 넓게 보면 특정 승계이기 때문에 경매로 선의취득도 인정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경매로 선의취득한 자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요. 자,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부정하고 물건을 반환받아가라.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자, 2번에 1번도 중요하죠. 서울특별시가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건립하는 연립주택 입주권. 입주권은 수분양자의 지위 불가하다. 다시 말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지위지 무허가 아니라고요? 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연립주택 입주권은 선의취득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한 판례가 되겠네요. 왜? 채권이므로. 선의취득은 동산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은 뭐죠? 이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되지 않죠. 그러나 임목이 벌채된 경우는 동산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자, 속으면 안 되고요. 임목은 부동산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임목이 벌채되었다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물권의 소멸입니다. 비교적 물권의 소멸도 잘 나오는 편에 속하고요. 혼동 때문에 약간 어려운 파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당연히 물권 소멸되겠죠. 내가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이 불나서 무너졌다. 그러면 소유권 없어지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멸실이 물권 소멸 원인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해서 물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가치 변형물 위에는 물권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지만 연립주택에 저당을 설정했다. 그럼 나중에 은행인 저당권자가 연립주택을 경매해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연립주택에 불타버렸다. 그런 경우는 저당권 소멸이죠. 다만 연립주택에 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금을 대신받아 화재보험금 이런 것을 물상대유라고 하죠. 소멸시효 시험표는 아니지만요. 일반 채권은 시효가 10년이죠. 등기청구도 시효가 10년 있잖아. 소멸시효 중에서 몇 가지는 알아두셔야 되죠. 소유권을 지위한 물권, 소유권은 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지지전 바로 배우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효가 20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범위에서 20년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인데 피담보채권은 담보잡혀진 채권 그런 뜻이 되겠고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담보물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반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 소멸됩니다. 이것을 부종성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가서 배웁니다. 물권 중에서도 소유권과 점유권은 성질상 시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소유권도 영원히 내 거야. 내가 사용 안 하는 점유권도 시효 개념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점유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 말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권의 포기도 물권의 소멸 원인이 되겠죠. 물권 포기. 자, 부동산 물권 포기는 말소 등기, 동산 물권 포기는 점유 포기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 있지만요.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지상권, 전세권 포기할 수 없어. 자, 을이 지상권과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을의 지상권, 전세권에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을이라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갑의 동의 없이는 을의 지상권,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포기하면 갑의 저당이 없어지잖아. 안 되죠? 내가 내 권리 포기한 것도 괜찮지만 남의 권리를 뺏지 못하죠. 뭐 그런 얘기 되겠고요. 그림 보시면 간단합니다. 혼동, 민법 총칙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 임차인이 살던 집을 삽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새 들어 살던 집을 사게 되면 임차권이 남아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권 소멸이죠. 만약에 혼동되지 않는다면, 까딱 잘못하면 내 집에서 내가 세를 사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혼동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임차인이 살던 집을 매수하게 되면 임차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임차권 소멸되고 소유권만 남는 거. 이것을 혼동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혼동은 법률사실, 즉 용태화 사건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건이죠. 사건도 기억나시는 거 없나요? 시간의 경과. 사건이었죠. 자, 혼동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으로서 혼동은 물권 채권의 공통 소멸 원인이고 법률사실 중에 용태가 아니라 사건이다. 정신작용이 들어있지 않은 거. 점유권, 강화권은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강화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책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죠? 책에 대해서 무슨 권? 소유권, 점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점유할 수 있고요. 가운데에 내가 땅을 사놨다. 그런데 땅 밑에 금광이 발견되었다면 금광은 국가 겁니다. 그래서 나의 땅 소유권과 국가의 강화권이 같이 있어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점유권과 소유권, 강화권과 소유권은 서로 혼동되지 아니하고 병존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비교적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에 속합니다. 소유권과 제한권 혼동 역시 물권법 초반에 배웠습니다. 소유권과 제한권 혼동은 뭐가 소멸된다고요? 제한권 소멸하죠. 혼동으로 소멸한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데요. 예컨대 바로 뒤에 그림 해놨어요. 갑이 을 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이 목적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또 한번 보실까요? 자, 비슷하죠. 을의 토지에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갑이란 친구가 을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을의 토지를 갑이 취득하게 되면 결국 갑의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토지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멸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갑의 지상권이 병의 저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 되겠죠. 이놈이 소멸되면 얘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죠. 간단한 얘기 되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을의 토지에 갑의 지상권, 갑은 자기 지상권 담보로 병에게 저당을 설정했다. 갑이라는 친구가
을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면 병의 저당권을 얻게 되면 갑의 지당권 소멸되죠. 그러나 갑의 지당권은 병의 저당권에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갑의 지당권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갑의 지당권이 소멸되면 병의 저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후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선순위 저당권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순위 승진 방지인데, 자, 그림 보실까요? 갑의 토지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병의 저당권이 없다면 을의 저당 소멸되죠. 왜냐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저당 설정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놈이 소멸되지만, 그러나 이놈이 소멸되면 병의 저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을의 보호를 위해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병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 을이라는 친구가 매매 등을 통해서 갑의 땅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받았다면 갑의 지위와 을의 지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을의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똑같이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인데 상소의 경우는 소멸되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번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와 혼동인데 지상권과 지상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같은 놈에 귀속된다. 그러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겠고요. 혼동 효과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혼동을 발생하기는 원인이 효를 잃게 되면 혼동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혼동은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혼동은 약간 어렵죠. 자꾸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중위판례 하나만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잖아. 시효 걸리지 않냐고. 그런데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물권이 없죠. 그 경우는 등기 등 말소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의 이행 불능 이유로 하여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 되겠죠.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권 인정되죠.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 등 행사할 수 없죠. 따라서 등기 말소 등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의 이행 불능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민법 392조 채무불이행의 배상 청구권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비교적 중요한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2012년 전원합제 판례가 되겠습니다.